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입니다. 급락했던 코스피가 소폭 반등에 강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는 오전 한때 2210포인트 선까지 오르는 등 2200대 안착을 시도하는 듯했지만 환율이 하락폭을 줄여나가며 1438원대를 보이며 상승폭을 축소해 결국 보합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간밤 미 뉴욕 증시에서 미국 제약업체 바이오젠이 개발 중인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임상 3상 시험에서 효능을 입증했다는 소식에 바이오젠 주가가 40%나 급등했습니다. 더해서 인도와 유럽에선 코로나19 변이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 등으로 오늘 시장에선 대화제약, 피플바이오 등 관련주 주가가 활짝 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며 핵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핵사고나 핵전쟁 시 치명적인 방사선 피폭에 대비하는 필수 의약품으로 취급되는 요오드 성분의 약품에 매수세가 쏠리면서 현대약품 등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오랜만에 시장이 그래도 빨간불을 켜주니까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자, 어제 미국 시장이 올라준 만큼 반등을 좀 해주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전강 후약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자, 오늘 박동기 파트너님 그리고 백승화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발견의 여정 떠나볼 텐데 잠시 후에 이 헤드라인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너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시장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박동기 파트너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좀 힘이 빠지는 하루였죠. 네. 전강 후약으로 결국 마감이 되어서 간신히 플러스권을 유지를 했지만 보합권에서 일단 마감이 되었죠. 장 초반만 해도 기관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 또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지수가 강세 흐름으로 가는 기본적인 수급 요건이 맞았고 또 장 후반까지도 이 흐름은 크게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만 장 후반 들면서 여전히 지금 이제 그 심리적인 부분이 좀 크게 좀 작용을 하는 그런 흐름이지 아니었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내부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 반대 매매라든지 신용 물량도 상당 부분 지금 축소되었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그런 그 과정이 아직까지는 최종적으로 지금 정리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어제 같은 경우 미국 시장은 이제 그 강세로 마감이 되었죠. 이제 한 가지 좀 의미 있는 부분이 영란은행이죠. 영국의 중앙은행. 영란은행에서 국채 매입에 나서겠다. 그리고 양적 완화도 좀 이제 연기하는 자 이런 이제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면서 이게 지금 그 뉴욕 증시까지 강세 흐름으로 지금 이어지는 거였었는데요. 이렇게 지금 놓고 보면은 FOMC 미국 중앙은행 연준하고 또 영국 영란은행하고 이게 이제 템포가 조금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 FOMC 연준에서는 오로지 지금 물가를 지금 이상급등한 물가 잡는데 주력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거의 대세라고 지금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떤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 이걸 깨고 나온 게 지금 영국이라는 거죠. 자, 영국 쪽에서는 양적 완화 축소도 좀 연기하는 그러면서 이제 국채 매입에 나서고 있는 이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영국 쪽에서 먼저 이제 정책적인 부분,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이 이제 시장에 개입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이제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앞으로도 좀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금 같은 이렇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이런 장세에서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 메시지를 준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금융시장의 안정에 큰 영향을 주고 또 국내에서도 정시안정기금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의 메시지를 지금 하나씩 지금 던져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장 오늘 뭐좀 정강후약으로 마감이 되면서 시장 흐름에 대한 좀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지금 남아 있지만 뭐 시장 전체적인 부분은 일단 기술적으로도 과매도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가 아니냐. 일단 일정 부분 악재도 악재지만 이제 호재에도 어느 정도 민감할 수 있는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보면 오늘 좀 바이오주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뭐 바이오젠에서 들려온 소식도 있거니와 또 셀트리온도 품목허가 이야기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뭐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코로나19 변이가 또 한 차례 인도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어요. 자, 박동희 파트너님, 바이오주 하면 또 박동희 파트너님께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1차적으로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이제 섹터 전체적인 분위기를 본다 그러면은 코스닥의 바이오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낙폭 과대에서 강하게 바닥권을 지금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후장에는 다소 또 매물에 시달리면서 낙폭 그 상승분을 좀 반납하면서 마감이 되었죠. 자, 1차적인 원인으로는 미국 시장의 이제 바이오젠이라는 회사, 이 회사는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상 관계 회사였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탄생하는데 일정 부분 그 지분을 가지면서 좀 공헌을 한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지분 관계가 다 정리가 되었죠. 이 회사가 지금 그 알츠하이머 쪽에 임상 3상에 성공했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이게 지금 40% 급등을 했죠. 그런데 우리 국내 바이오 섹터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렸던 글로벌 임상에서 임상 3상에 성공한 몇 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뒷걸음질 치고 있죠. 참 대조가 많이 됩니다. 이 회사는 40% 급등한 반면에 우리 국내 바이오주들은 지금 빠지고 있는데 국적을 뭐 잘못 타고난 것밖에는 죄가 없다라고 볼 수가 없겠고요. 요게 지금 1차적으로 지금 그 바이오 섹터에 좀 훈풍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두 번째는 지금 그 오미크론 변이가 또 급속도로 또 확산하고 있다 그래요. 이 부분도 지금 기사를 보면 역대급이라는 이런 표현을 지금 붙여가면서 변이가 지금 뭐 아프리카 일부 또 그 유럽 쪽에서 지금 빠른 속도로 급속도로 지금 확산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바이오 섹터의 전체적인 부분에 어떤 뭐 작게나마 또 모멘텀으로 또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또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것도 어디서 또 뭐 그 발생을 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죠. 그래서 뭐 관련주들도 좀 들썩들썩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사실 뭐 바이오젠도 아니고 오미크론 뭐 변이 확산 이것도 아니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지금 낙폭 과대 관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바닥권에서 조그만한 이제 악재에는 조금 둔감하고 이제 조그마한 호재에 좀 민감한 그런 흐름이 지금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이다. 일단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지금 한번 차트 하나만 보고 가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은 최근에 지금 주가가 상당히 지금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뭐 주가는 뭐 부분적으로는 지금 단기적으로 밀린 상태지만은 전체적인 큰 패턴으로 본다 그러면은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이 지금 이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사실상 뭐 바이오 쪽의 투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현금 흐름이 상당히 탄탄한 안정적인 CMO 사업을 하고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부침이 심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그 차이만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지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 관련 이슈로 오늘 지금 뭐 6, 7% 급등이 지금 나온 그런 흐름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가장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바이오주들 오늘 흐름들 조금 꿈틀거리는 모습들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상승세에는 좀 미치지 못하는 모습 좀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러시아의 이 핵 위협에 대해서 국내 제약사들 좀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줬는데요. 자, 지금 뭐 요오드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 뭐 러시아가 지금 이제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데 기존 우크라이나 영토를 어느 정도 일부를 지금 점령하고 있습니다. 점령 지역에서 이제 합병에 대한 주민 투표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 상황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뭐 과거의 얘기죠. 뭐 6.25 전쟁 때 북한이 이제 남침을 해서 우리나라가 부산까지 이제 전선을 밀리고 북한군이 이제 서울, 뭐 경기도, 충청도 이런 지역을 다 점령했던 그런 시기가 있어요. 이제 북한이 그게 우리나라 땅인데 이제 너네가 수복하려고 다시 올라오면 우리나라 땅을 침범했다라고 간주하겠다. 지금 러시아가 말하는 게 그런 내용이거든요. 기존에 원래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러시아가 침공해서 점령을 하고 우크라이나가 그걸 되찾아 오려고 하면 우리나라에 대한 그 영토 침공으로 간주하겠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보호를 위해 우리나라 영토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어느 정도 좀 핵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는데 어떠한 수단도 가리지 않고 나는 강경하게 맞서겠다라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발언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그 부분이 핵무기의 사용을 언급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좀 파국으로 갈 수 있다.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그런 이제 발언이 나왔고 이제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지금 고립이 되어 있거든요. 원래 기본적으로 중국은 러시아의 든든한 우방국이고 인도도 어느 정도 러시아의 이제 우방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이제 조금 시진핑이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제 러시아의 친러 성향을 조금 거리두고 이제 전쟁을 좀 하는 것이 부담되지 않냐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언급이 나왔고 인도는 이제 모디 총리는 지금 평화의 시대인데 전쟁을 웬만하면 멈췄으면 좋겠다라고까지도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가 코너에 몰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동원령 내고 동원령 내니까 이제 시민들이 반발하고 국민들이 반발하니까 이제 핵 사용에 대한 언급까지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이 짧은 흐름이 불과 한 달 사이에 우리 추석 연휴 때만 해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이제 좀 많이 밀리고 있으니까 전쟁 상황이 밀리고 있으니까 종전이 되지 않을까 내지는 뭐 휴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짧은 사이에 또 시장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지금 예비군 동원령 발표 이후에 점령 지역을 이제 러시아 영토로 간주하고 핵 사용에 대한 언급까지 나오면서 핵 보유국인 러시아가 만약에 핵 사용을 하게 된다면 이제 핵 전쟁이 날 수가 있겠죠. 핵 전쟁이 나면은 좀 굉장히 좀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건데 이제 방사능 피폭 예방에 대한 약품으로 요오드와 칼륨이라는 것들이 있다고 해요. 저도 이제 오늘 공부하면서 최근에 이제 알게 된 이슈인데 방사능 피폭됐을 때 요오드와 칼륨을 미리 먹어놓으면 방사능을 뭐 몸에서 배출해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러시아 국영 기업이 좀 대거 매수하는 그런 이제 현장이 있었다. 그러면 혹시 핵을 사용하는 건 아니냐 이런 시장에 좀 불안감이 많이 있었고요. 삼진제약이라던가 대정화금, 뭐 이제 한창산업, 현대약품 등이 이제 이 관련주로 엮이면서 굉장히 좀 오늘 최근에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좀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대정화금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 구간에서 굉장히 상승이 나왔고 오늘은 좀 조정이 나왔는데 장중에 뭐 28%까지도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고 오늘은 개파락을 맞았어요. 7% 시가에서 밀렸는데도 핵 사용에 대한 언급이 계속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도 이제 요오드와 칼륨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있는 회사고요. 이제 삼진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흐름이 이제 바닥 구간에서 굉장히 거래량이 붙으면서 올라가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을 매매해야 좀 만약에 물리더라도 빨리 빠져나올 수가 있고 순조를 하더라도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다. 거래량이 있는 종목들을 매매해야 된다. 언급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삼진제약도 이제 요오드 포비돈 요오드인 이제 제품을 취급하고 있어서 최근에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하는 모습입니다. 이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는 종목들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인다고 제가 여러 번 언급을 드렸죠. 삼진제약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창산업 같은 경우도 오늘이 신고가입니다. 단기적으로 52주 신고가를 갱신해주면서 거래량이 형성되고
굉장히 상승이 크게 나온 모습인데 이 회사도 이제 제올라이트라는 제품이 방사능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있었다. 이게 6월, 7월 이 구간에서도 후쿠시마에 대한 이제 오염수 방출 때 그때도 방사능으로 엮이면서 좀 어느 정도 시세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현대약품까지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때 시세가 나오고 지금도 바닥 구간에서 이제 들어올리는 그런 거래량이 형성되면서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핵전쟁은 절대로 나면 안 되겠죠. 근데 러시아의 푸틴이 지금 취하는 스탠스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 대응을 할 때 이 바닥 구간에서 아니면 뭐 이제 시장의 센 종목들, 그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 지수가 하락할 때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매매해 보셔야 그래도 좀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어려우니까 이럴 때 어려울 때 같이 해볼 수 있는 이제 카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노란톡방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좋은 전략들 많이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동기 파트너님 그리고 백승화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시장 이 두 분과 함께 견뎌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자세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 참 어렵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과 함께 시장 이겨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자세한 참여 방법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유레카 종목 발굴을 위한 여정을 떠나보기 전에 지난 유레카 종목들 어떤 성적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동희 파트너님, 네. 대주전자재료 가지고 와 주셨었는데 사실 좀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 기준으로 2.9% 방송 이후에 상승이 나왔어요. 네, 오늘 같은 경우 좀 이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만 장 후반에 또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대주전자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최근에 이제 그 약세장이 지속이 되고 또 패닉셀 형태의 흐름이 나오면서 그동안에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특히 그중에는 이제 2차 전지 관련되는 종목들도 매도세가 집중화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저점을 찾고 이제 반등이 들어올 때 어떤 종목들이 먼저 반등 이제 올라오고 반등 강도가 또 어떻게 될 거냐라는 이제 그 부분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부터는 이제 봐야 될 텐데 자,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향후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성장성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대표를 던질 만한 그런 뭐 이의를 제기할 만한 그런 내용이 없는 뭐 확실한 카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체적인 섹터의 분위기 또 시황 이런 점과 관련해서 뭐 최근에 뭐 흐름 자체는 역시 뭐 매물이 집중화되고 있지만 자, 차트 흐름을 지금 한번 보면은요. 지난 그 화요일 날 엊그제죠 바로 지금 이제 이번에 지금 지수가 급락하면서 빠지는 종목 중에서 제가 받아야 될 종목으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워낙 지금 뭐 우량주나 뭐 잡주나 할 것 없이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을 파닥권해서 매수를 한다면은 1차적으로 매수를 하고 들고 있으면은 비중 확대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다 포커스를 지금 맞추고 있는데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121선까지 지금 빠진 상태에서 오늘 뭐 나름대로 뭐 상당히 강한 저점 매수세가 활발하게 유입이 되었다라고 보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흐름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여전히 2차 전지 쪽에서 주도주 종목 최근 들어서는 이제 폐배터리 관련되는 종목들이 그쪽에 또 작은 소섹터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곳 이외에는 대주전자재료가 사실상 2차 전지 관련되는 종목 중에서 사실상 주도주 종목군 중에 하나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지금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은 뭐 저의 생각도 저의 생각이지만 기관들의 생각은
저보다도 오히려 더 확고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기관 수급 기조인데요. 여전히 지금 이번에 지금 하락장에서도 계속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을 지금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매도세는 그냥 뭐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외국인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이번 하락장 최근 한 달 동안에 뭐 그 10손가락 안에 아마 드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수급 호전주 종목 중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이번에 지금 급락이 나왔을 때 주가는 이제 반등이 들어올 때 다른 어떤 종목보다도 강한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전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빠질 때 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자.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 같으면은 저기 이제 아래쪽에 나오죠. 그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저하고 좀 더 많은 얘기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박동희 파트너님께서 지난 종목 대주 전자재료 유레카 종목 리뷰를 해주시면서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에서 함께하자라는 이야기도 전해주셨습니다. 샵 0082번으로 박동기라고 보내주시면 박동기 파트너님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앱 스캔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박동기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승화 파트너님의 지난 유레카 종목도 점검을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자, 고려신용정보 고가 기준으로 15.8% 수익이 났습니다. 네, 사실 제가 고려신용정보를 제가 화요일 날 가지고 왔는데 지난주 화요일 날도 리드코프 고려신용정보 가지고 왔었고 이번 주 화요일 날도 똑같은 테마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왜 고려신용정보를 가지고 왔냐. 제일 안 올랐기 때문에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장 상황이 금리를 올리는 그런 시장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고려신용정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이제 역사적 신고가라고 볼 수 있고요. 역사적 신고가라는 것은 오늘이 가장 비싼 가격이다. 이전에 가격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은 상승세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을 강하게 이기는 종목이고 제가 이런 종목은 이제 화요일날 추천드리면서도 물려도 물리는 게 아니다. 시장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거래량을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사셔도 좋다. 화요일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는 모습이었는데 노란톡방 오신 분들도 같이 수익을 보셨을 거고 이제 참여 많이 해주시면 제가 또 이런 종목들 노란톡방에서도 계속 장중에 언급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많이 참고하셔서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살펴봤던 종목들 이제 보시면 리드코프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시세가 좋죠.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하고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오늘 장중에 뭐 6% 가까이 밀렸지만 다시금 양봉으로 돌리는 모습입니다. 이만큼 이쪽에 테마가 힘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푸른저축은행도 역사적 신고가 같이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죠. 이제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계속해서 오르는 흐름이고 제주은행도 이쪽 테마가 굉장히 다 강하다. 제가 이 테마를 두 번이나 가져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실리고 거래 대금도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런 테마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야 지금 사실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 좀 요즘 힘들잖아요. 다들 많이 힘드실 겁니다. 힘든 시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최대한 많이 언급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힘들고 어려운 시장 백승화 파트너님의 유레카 종목들은 잘 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포트에 넣어서 지금의 힘듦을 좀 극복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백승화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의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백승화 파트너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유레카 키워드 발굴을 통해서 유레카 종목 발굴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러려면 먼저 유레카 키워드부터 만나봐야겠죠. 유레카 키워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 공개가 됐습니다. 과매도라는 키워드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또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올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17조 원이 빠져나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비중 30%도 지금 위태롭다라고 하는데 자, 박동기 파트너님, 지금 계속해서 미국 시장에 비해서 우리 시장 낙폭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미국이 기침하면은 우리 시장이 우리나라는 뭐 거의 뭐 감기가 걸리는 네, 독감에 몸살. 걸리는 예, 몸살을 앓는 뭐 그런 수준인데 뭐 사실상 뭐 지금이 그런 그 패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그 국내 어떤 모멘텀이나 이런 쪽보다는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워낙 강력한 악재들이 지금 그 산발적으로 지금 늘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이렇게 지금 좀 몸살을 앓는 흐름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과매도라는 얘기를 FOMC가 나오는 시점부터 지금 과매도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여전히 지금 뭐 저점에 대한 어떤 확실한 시그널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지만 지금 그 기술적인 흐름 그리고 지금 악재가 나오고 난 이후 시장에 반영된 강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볼 때 뭐 여전히 저는 이제 과매도권이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일시적으로는 시장의 그 하락장의 막바지에 나오는 변동성 물론 이게 상당히 좀 아프긴 하죠. 자 그렇긴 하지만 이제 과매도권 관점에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고점 대비해서 코스피가 지금 35% 지금 하락, 그리고 코스닥이 지금 37% 지금 하락을 했는데요.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은 지금 사실상 이제 한편으로 놓고 보면은 이거 코스피 월봉 차트인데요. 한편으로 놓고 보면은 그 지금의 하락이 어느 정도 또 예견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지금 코스피가 고점 대비해서 35% 정도 가파르게 지금 그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그 작년 재작년이죠. 뭐 LG전자가 뭐 상한가를 치고 하는 이런 이상 급등이 나오면서 고점에서 사실상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어떤 전체적인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고 이 상승 자체가 비이성적인 비정상적인 상승이라고 이제 항상 이제 마음 한구석에는 좀 이렇게 말 그대로 좀 찜찜한 그런 구석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악재와 함께 지금 해소되는 그런 과정인데 자 이쪽에 한번 눈을 돌려서 보면은요 지금보다도 훨씬 강력한 그 악재였던 2008년도 금융 위기가 닥쳤을 경우거든요. 자, 요때도 역시 지금 마찬가지로 빠진 폭은 지금보다도 훨씬 큽니다. 퍼센트로 놓고 보면은 크지만은 이때 지금 저점을 찾고 거의 기간적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이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조정받은 지가. 예, 작년 7월 달에 지금 고점을 형성하고 지금 이제 10월 달이니까요. 거의 10월 달이니까 거의 10월이 이제 되었으니까 1년이 훨씬 더 넘었죠. 이때 2008년도 금융 위기 때도 이때도 사실상 1년 전후로 해서 그 조정을 받고 마무리가 됐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가장 물론 이제 저변에는 경기 침체도 있지만 그게 강력한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그 가파른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한 악재라고 볼 수 있는 시스템적인 악재 그러니까 이제 금융시장의 그 신용 경색이 나타나는 그 금융시장이 막 붕괴될 듯한 그런 위기 그런 상황이었죠. 그것도 전 세계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미국에서 지금 미국발 악재라는 점, 이런 점들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면서 거의 뭐 시장 자체가 거의 뭐 붕괴될 것처럼 이렇게 빠졌지만은 이때 지금 전고점 돌파가 나왔습니다. 저점을 잡고. 그래서 이제 저도 역시 지금 마찬가지로 이번 FOMC를 저점으로, FOMC 전후로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상승 시도가 분명히 나올 텐데 지금 당장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왜? 저점이 지금 안 잡히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흐름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지금 악재는 뭐 시스템적인 악재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플레이션 악재인데 인플레이션으로 모든 악재의 근원이 인플레이션인데 이 악재 또 한편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그것 때문에 원자재 가격 급등, 유가 급등, 천연가스 급등 이게 CPI를 자극하면서 이렇게 글로벌 금융 시장을 지금 불확실성으로 몰아넣고 있는데 지금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그 힌트가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지금 이제 유가하고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태예요. 물론 유가가 하락하는 원인은 이제 강달러, 지금 킹달러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죠. 그만큼 말 그대로 그냥 달러가 왕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게 좀처럼 꺾이지 않는 상태에서 유가는 항상 달러하고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원자재 가격도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 진행 중이지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과연 지금 8%가 정상적이냐? 시간 지나면은 연준의 기준 가이드라인이 2%로 지금 온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들까지 하죠.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8%대인데 연준의 물가 상승 가이드라인이 2%다. 그러면은 연준이 아까 제가 그 시장 친화적인 발언, 정부에서 개입을 당분간 안 한다 그랬죠. 언제까지 안 할 거냐. 한편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해요. 4.5%까지. 이 4.5%가 뭐냐면은 기준금리 올리는 목표치입니다. 단기적으로 목표치. 그러면 위에서는 인플레이션이 4.5%까지 내려와야 되고 아래에서는 금리가 4.5%까지 올라가야 되고 당분간은 그러면은 연준에서는 시장에 개입을 하지 않으면서 유가 하락을 오히려 어쩌면은 즐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뭐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 이하로 CPI 지수가 빠지게 된다 그러면은 시장은 급격하게 안정을 찾아갈 가능성이 있고 아직까지는 뭐 예측 불가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맞붙고 있는 병력 동원을 하면서 맞붙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협상의 여지만 보인다 그러면은 빠른 속도로 인플레이션 문제부터 해서 금융시장의 불안이 좀 해소될 가능성이 일단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단기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또 10월 달에 CPI 지표가 있죠. 그죠? 예, 10월 13일 날 있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CPI 쪽으로 또 그 글로벌 시장, 금융시장이 이 CPI 발표에 또 주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박동희 파트너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낙폭 과대주는 잠시 후에 들어보기로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백승화 파트너님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일단 저도 말씀해 주신 내용과 좀 비슷한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일단 종전 내지 휴전 이 전쟁 이슈가 제일 컸죠. 2월 달에 전쟁 이슈가 나오면서 사실 1월 달부터 좀 불안했지만 증시가 유가 상승이 제일 컸고요. 유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 뭐 인플레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유가 120불까지 갔습니다. 70불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70%, 80%가 상승을 한 거예요. 그 정도 상승폭이 단기간에 나오는 게 굉장히 비정상적인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유가가 떨어지는 흐름이 좀 경기 침체로 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떨어지는 것인데 저는 경기 침체가 사실 이제 경기 침체는 건강한 조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조정 폭이 굉장히 크고 괴로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통화 유통량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이거를 여러 번 언급을 드렸는데 여태까지 그 정부에서 모든 국민에게 뭐 100만 원씩 준다.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닙니다. 미국도 그랬어요. 미국도 코로나 지원금이다 해서 2020년도에 모든 국민에게 달러를 지급하고 우리나라도 모든 국민에게 뭐 90%였나요? 90% 이상의 국민에게 뭐 1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기억하는 거로는 없거든요. 그렇게 정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뿌리는 결국엔 세금을 다시 거둬야 되는 부분이고 통화 유통량이 늘어나게 되면 다시 그걸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제로금리 시기가 꽤 길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금리를 조금씩 올리는 상황이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지금 사실 올리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기는 해요. 금리를 올리는 건 잘못된 게 아닌데 그거에 따르는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뭐 투자를 하고 있는 저 역시도 이제 전문가로서 파트너로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느끼는 시장인데 포기하면 안 되고 일단 포기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 저점을 자꾸 돌릴 겁니다. 저는 이제 건강한 조정이고 경기가 뭐 이제 붕괴가 되거나 경제 위기로 오진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건강한 조정 상에서 어느 정도 좀 저점을 자꾸 돌리는 흐름이 나올 때 말씀해주신 그런 이제 수급주들 지난번에도 언급해 주셨던 수급주나 과대 낙폭을 잡고 이제 실적이 확실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잡는다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가져오는 유레카 섹터도 사실 낙폭이 굉장히 큰데 이따 추후에 언급을 드리기로 하고 이제 어떤 종목 말씀해 주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박동희 파트너님, 낙폭 과대한 종목들 중에서 어떤 것들 지켜보면 좋을까요? 네, 워낙 많죠. 사실은 네. 뭐 최근에 지금 뭐 우리 백성화 파트너 종목들만 가는 그런 장인데 뭐 너무 좋습니다. 뭐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워낙 그 낙폭 과대 종목이죠. 그 중에서 간략하게 한 3개 정도만 보죠. 자, 첫 번째는 코스피 레버리지인데요.
자, 레버리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또 있으실 텐데 이제 ETF의 일종이죠.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를 가진 게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인데 이게 지금 고점 대비해서 60% 정도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단기 낙폭 과대죠. 차트를 한번 보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코스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종목 그 전체적인 지금 흐름 자체가 고점 대비해서 60%가 빠졌다. 글쎄요,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게 맞는 건지, 반대로 지금 인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2,000원부터 해서 4,000원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이제 이제 2배 정도 올랐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많이 빠진 게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일단은 생각이 되고요. 과매도권에 들어와 있다고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요. 역시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요 종목 저는 셀트리온 그룹 자체가 글로벌 기업이고 앞으로도 꽤 많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커나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것은 뭐 변함이 없습니다. 뭐 최근에 지금 베그젤마 아바스틴 오리지널이 아바스틴인데 그거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항암제죠. 이게 미국에서 지금 판매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호재에도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뭐 여전히 뭐 최근에 지금 시황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제 밀리면서 어제 오늘 바닥 다지고 지금 반등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흐름이지만 셀트리온 그룹보다도 더 다양한 호재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최근에는 다양한 호재들이 많이 나오죠. 시장이 안정되면은 가장 먼저 바이오 섹터를 끌고 올라갈 종목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HLB인데요. 자, 이 종목도 제가 이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었죠.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글쎄요, 임상 성공하고 나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조금 전에 바이오젠 말씀을 드렸죠. 미국에서 바이오젠 임상 3상 성공했다니까 40% 주가가 올랐습니다. HLB는 어떤가요? 주가가 뭐 한 20% 이상 빠진 것 같죠? 글쎄 이게 지금 뭐 한국의 국적을 둔 바이오 회사들의 비애라고 뭐 보는 게 맞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본질 가치는 찾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으면은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에서 앞으로 이제 커갈 수 있는 제가 HLB 셀트리온 다음으로 제2의 셀트리온을 꼽으라면은 글쎄요, 뭐 제 눈에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HLB가 제일 근접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면은 분명하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단기 낙폭 과대 관점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박동기 파트너님과 함께 지금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자, 코덱스 레버리지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까지 함께 살펴봐 주셨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장이 턴 어라운드 하는 시점 전에 미리미리 지켜보고 있어야겠죠. 샵 0082번으로 박동기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박동기 파트너님의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박동기 파트너님과 언제든지 함께할 수 있으니까 자, 미리미리 박동기 파트너와 함께 우리 시장 다시 돌아올 그날을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 공개를 해봐야 할 텐데요.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도 공개가 됐습니다. G스타라고 나와 있는데, 자, 국제 게임 전시회죠. 이전의 명칭은 대한민국 게임 대전이었는데, 자, 백승화 파트너님께서 아무래도 낙폭이 과대한 종목 이야기를 해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게임주 이야기였군요. 정말 눈물이 납니다. 네. 제가 너무 이 게임을 저도 정말 좋아하고 사실 저도 지금 게임을 많이 하는 게이머 유저인데 게임주들이 과거에 굉장한 시세를 냈던 구간이 있었어요. 게임주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차지하던 시기도 있었거든요. 잠깐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지금 작년 이맘때입니다. 작년 11월 때쯤엔 시가총액이 9조였어요. 9조.
구조였고 시가총액 진짜 2위, 3위를 다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주가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릴 건데요. 게임주가 이제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던 시기가 있었고 당시에 메타버스 뭐 이제 그리고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 이런 쪽으로 엮이면서 비트코인도 굉장히 시세가 많이 났었죠. 7천만 원, 막 8천만 원 가고 1억 간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게임주가 거기랑 엮여서 뭐 이제 앞으로의 뭐 대세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게 불과 이제 한 1년 정도 전입니다. 지금 주가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정말 너무 심하게 떨어졌거든요. 게임주들은 사실 게임을 한번 개발해 놓으면은 유지 비용은 별로 안 들어요. 인건비에 대한 부분만 들고 뭐 서버 유지하는 데는 큰 비용이 들지 않는데 제조업 같은 경우 삼성전자라던가 뭐 현대차라던가 이런 경우는 원재료에 대한 수입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기술 개발도 해야 되고 이런 비용이 있어가지고 영업이익률이 좀 낮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게임주는 한번 게임을 개발해 놓으면 그거에 대해서 꾸준히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현금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한번 좋아진 실적이 크게 나빠질 일이 별로 없다. 그리고 이제 판매비나 뭐 홍보비 이런 비용이 신작 게임을 나올 때 초기에만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어느 정도 이게 굳어지면은 유저들을 잘 떠나지 않거든요. 저도 한 게임을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 게임이 하나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게임은 아니지만 그런 게임도 있고 기본적으로 뭐 많이 아실 만한 게임, 뭐 리니지 같은 경우는 20년이 된 게임입니다. 근데도 지금도 뭐 리니지가 NC소프트에서 매출 1위, 2위 다투고 있죠. 그런 부분만 봐도 한 번 만들어진 게임이 얼마나 그 충성 고객들이 있고 충성 고객들이 그 꾸준한 영업이익, 뭐 실적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의 게임주들이 대부분 제대로 된 반등조차 없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요. 위메이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24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단계별로 한번 천천히 볼게요. 15만 원까지 떨어지고 계속 반등이 없어요. 15만 원까지 떨어지고 10만 원 떨어지고 8만 원, 6만 원. 그 지금 더 떨어져서 5만 원. 이런 상황입니다. 주가가 꾸준히 떨어지기만 해요. 최근에 이제 4만 5천 원까지 떨어졌죠. 24만 원부터 4만 5천 원까지 떨어지면 80%가 넘게 떨어진 거예요. 70%, 80%가 넘게 떨어진 것이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거든요. 코스닥의 흐름을 보면요. 코스닥의 흐름이 지금 주봉상에서 1000까지 올랐던 1050까지 1060까지 이렇게 올랐던 지수가 지금 675포인트면 저가 기준으로 볼 때 한 35% 정도 35에서 36%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코스닥은 35% 36% 떨어졌는데 방금 말씀드린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이제 70% 80%가 떨어진 것이고 대부분의 게임 종목들이 그렇거든요. 넷마블도 비슷합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다 그렇습니다. 20만 4천 원부터 5만 2천 원까지 75% 가까이 떨어졌고요. 다 알만한 종목들이죠. NC소프트 100만 원이었습니다. 104만 원이었는데 지금 31만 원. 70% 가까이 떨어졌죠. 크래프톤도 이제 상장할 때는 굉장히 뭐 이제 배틀그라운드 기대감 하면서 뭐 크래프톤 관련주로 뭐 넵튠 이런 것도 형성이 되고 뭐 이제 창투사들도 엮이면서 굉장히 올라갔었어요. 58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20만 원이거든요. 이것도 65% 하락했습니다. 지수가 만약에 단기 반등 저점을 잡는다면 박동기 파트너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이제 종전에 대한 기대감 내지 휴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뭐 CPI 지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잡혔을 때 지수가 반등하면 게임주가 제일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바닥을 잡고 돌리는 종목들 위주로 좀 가져와 봤어요. 일단 지스타 뭐 2022 말씀해 주셨던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던 10일 아래 이제 기대감이 있어서 이제 신작 게임이 나오기 좋은 시기이고 지수도 제일 많이 떨어졌고 게임주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세게 맞았다. 하락을 세게 맞았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을 한다면 게임주들은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실적 개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어느 정도 이제 모멘텀을 잡고 돌릴 수 있는 영역이 있어서 게임주 한번 보면은 그래도 이제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유레카 섹터로는 게임주를 한번 살펴보자고 가져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또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대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사실 저도 정말 종목을 고르기가 어려울 정도로 시장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시장도 많이 떨어지고 종목을 이제 추천을 드리기도 겁날 정도로 또 만약에 내일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일 뭐 지수가 2% 떨어지면 개별주도 뭐 5%, 6% 떨어지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다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런 시장에서 시장을 이기는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오시면은 제가 최대한 그런 수익 부분 챙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주 관련해서 백승화 파트너님께서 준비하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 시간 관계상 백승화 파트너님의 노란톡방에서 어떤 종목들 지켜보셨는지 또 안내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샵 0082번으로 백승화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 통해서 백승화 파트너와 함께 게임주 이야기 더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레카 종목 공개로 이어가 볼 시간인데요. 과연 어떤 종목들이 발굴이 됐을까요? 첫 번째 유레카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첫 번째 유레카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일동제약 가지고 와 주셨는데, 자, 이 종목 박동희 파트너님 종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동제약 뭐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자, 일동제약이 그 일본 시오노키 제약과 공동으로 먹는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진행 중이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임상 3상 결과가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임상 3상이 1차 평가지표, 2차 평가지표 유효성을 지금 확인을 했죠. 한마디로 임상 3상에 성공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상 그러면은 한 30~40% 정도 올라야 정상인데 여전히 주가는 오늘 보합권에서 끝이 났습니다. 자, 이게 그 지금 그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앞으로 이제 긴급 사용 승인부터 상용화 절차에 돌입을 하게 될 텐데 거의 제가 볼 때는 지금 확률이 품목 허가까지 그 승인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지금 일본 시오노키 제약에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일본 후생노동성, 우리로 말하면은 그 식약처죠. 거기에서 2번이나 보류를 했습니다. 승인을 안 줬다는 얘기죠. 자, 임상 3상이 거의 다 끝나가니 임상 3상 대규모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 3상 결과를 보고 승인을 내도록 하겠다라고 일본 노동후생성에서 그런 얘기를 그렇게 지금 내놨기 때문에 이번 임상 3상 결과가 나왔죠. 성공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 어느 쪽에서든지 빨리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일본은 일본에서대로 승인을 아마 식약처 쪽에 동시에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앞으로 이게 지금 이제 최근에는 좀 잠잠하지만 이제 코로나가 또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재유행될 가능성이 일단 높기 때문에 긴급 사용 승인이 이번에는 진행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주가 흐름을 한번 보죠. 지금 주가 흐름이 지금 3만 원 선인데요. 예, 뭐 크게 지금 부담스럽지 않고 미리 반영된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부담 없이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3만 원대 전후 정도면은 크게 무리가 없는 가격대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로 백승화 파트너님의 유레카 종목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레카 종목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W게임즈라는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백승화 파트너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이건 SNS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소셜 카지노 게임 하는 업체거든요. 제가 게임주를 가지고 온 게 수급 부분을 꼭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가지고 와봤어요. 수급 부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바닥 구간이었잖아요. 각 그 W게임즈 같은 경우도 뭐 3월 달 이후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이제 6월 달까지 최저점을 찍어주고 사실 지수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수가 6월 달보다 6월 달에는 이제 막 730포인트인데 지금 668포인트, 675포인트까지 밀렸죠. 지금이 더 낮아요. 6월 달보다 더 낮은데 이 종목의 주가는 6월 달이 제일 낮고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자꾸 돌리는 영역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금 구간이 매수 메리트가 있고요. 투자자별 매매 종합 이거 살펴보면 외국인 기관 매수세, 연기금에서 계속 사고 있죠. 투신, 금융투자 다 사고 있습니다. 왜 살까요? 이들은 손해보는 투자 잘 안 하거든요. 바닥 구간에서 충분히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W게임즈 모으고 있다. 이 부분 보면서 W게임즈 투자 포인트로 한번 잡아봤고요. 지금 매수가는 지금 가격대에서도 매수해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종목들을 잠깐만 짧게 살펴보면요. 컴투스 같은 경우도 바닥 구간에서 지금 바닥을 다지고 7월 달이 제일 낮은 가격입니다. 지금이 낮은 가격이 아니고 지수는
지금 9월, 지금이 제일 낮지만 7월달, 6월달, 7월달이 저점이고 지금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흐름이다. 역시 수급, 외국인 기관 부분 수급 굉장히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도 기관 투자자들 매입세 꽤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흐름이 돌릴 수 있는 21선 이렇게 돌릴 수 있는 흐름들 나타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게임주가 사실 좀 많이 떨어졌어요.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주 흐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어려운데 게임주 물리신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좀 이제 여러 이야기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수익 드릴 수 있는 전략, 이 종목에 대한 정보 제가 자세하게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개된 유레카 종목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힘든 시장에 알찬 정보들 가져다 주신 두 분 파트너님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